안녕하세요. 모시토피아 유호성입니다. 저는 뭐 전문 유튜버는 아니고요. 저는 버섯 관련된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버섯 종균 또는 버섯 배지를 생산해서 전국에 있는 재배농가에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봄철 버섯 시즌도 다가오고 해외에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문의나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해서 이 기회에 이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제가 20년 넘게 버섯을 해오면서 알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혹시라도 자료 조사를 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될 수 있고 또 기록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버섯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것도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오류가 있어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시간으로 느타리 버섯 원목 재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다른 설명을 드리면, 지구상에는 생물과 미생물이 있을 것이고, 이 생물은 크게 뭐 미생물, 식물, 동물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이 미생물 중에도 여러 뭐 세균류나 균사를 가진 곰팡이류, 또 바이러스, 또 뭐 미생물에는 원생동물도 포함되긴 하는데 작은 곤충류요. 근데 어쨌든 이런 미생물 중에 균류, 그 중에 이 버섯류는 생물 분류적으로 따지면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중간자적인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엽록소가 없어서 햇빛을 보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동물처럼 이런 영양원을 분해하면서 얻어먹는 이런 특성도 있고, 이 균류 중에 특히 이 버섯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버섯류를 인공재배를 하고 싶다, 그거에 관해서 뭐 연구를 해보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답은 바로 자연에 있습니다. 뭐 만약에 표고버섯을 인공재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표고버섯 인공재배를 위한 정확한 해답은 바로 자연에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디에 키울 것인가? 이유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야생에서 표고버섯이 어떤 데서 잘 사는지 자꾸 보니까 참나무에서 많이 나온다. 이유 없습니다. 참나무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 뭐 느타리 같은 경우에, 느타리는 뭐 버드나무나 포플러나 뭐 은수원사시나 뭐 여러 화렵수 종류에서 나올 텐데, 그 중에 특히 잘 나오는 수종들이 몇몇 수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를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거기에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들을 키우는데 사자한테 너는 왜 고기만 이렇게 먹고 사냐? 풀도 좀 많이 먹어라. 풀을 먹이로 준다고 해서 사자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그 각각의 종들은 자연에 적응하면서 각자 환경에 맞게 먹이부터 여러 조건들에 적응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고 진화를 해왔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키울 때는 따지지 말고 그 녀석들이 지금까지 자연 속에서 살아온 조건이나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녀석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버섯을 키울 때에도, 느타리를 키운다 했을 때는 일단 어디에 키울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느타리 버섯이 자연 속에서 야생에서 잘 살던 수종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재배를 하면 되는 거죠. 잘 자라는 나무 같은 경우가 보통 대표적으로 포플러나 버드나무, 그다음에 이제 은수원사시나무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거기 외에도 아카시아 나무, 오리나무, 뭐 웬만한 화렵수에는 거의 다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목질이 조금 연하고 무른 나무 특히 더 잘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참나무 안 되냐? 아니죠. 되죠. 잘 됩니다. 잘 된다기보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참나무에 재배할 것도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목질이 무른 나무는 초기에 균을 이식을 했을 때, 균을 이식하는 걸 접종이라고 하는데요. 균을 이식을 했을 때 분해를 빨리, 먹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균이 빨리 잘 자랍니다. 균이 빨리 잘 자라서 버섯도 당연연도에 빨리 잘 나오고요. 이런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으로 치면 나무가 너무 빨리 썩어요. 분해가 너무 빨리 쉽게 돼서 영양적인 가치를 빨리 잃게 되죠.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참나무나 또는 뽕나무 같은 목질이 단단한 나무들은요, 쌀로 치면 포플러나 버드나무는 백미라고 했을 때,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현미나 잡곡류로 보시면 돼요. 소화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오랫동안 든든할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 이런 참나무나 뭐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질이 무른 버드나무나 포플러나 뭐 이런 나무들에 비해서는 균사가 나무를 빨리 분해해서 빨리 밥을 먹고 살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배양을 잘 시켜 놓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좋은 버섯을 따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